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KS 규격 요소 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문제 풀고 있는 게 지금 축 쪽으로 들어갔는데 축 쪽에서 이제 키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키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키가 뭐 하는 건지부터 먼저 아셔야겠죠.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이미 이쪽을 공부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키라는 게 대충 어떤 거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모르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제 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키가 해주는 역할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키가 해주는 역할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어떤 위치, 그러니까 물체가 서로 조립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위치를 결정해줄 때 사용을 한다. 키라는 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운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운동력을 해주는 운동. 그러니까 다른 부품이 동작하는 동작의 운동을 연결돼 있는 그 다른 부품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줄 때,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키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키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거는 이제 운동력을 전달해 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이제 위치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느냐. 뭐 이제 부품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다른 부품이 이렇게 하나가 붙는다. 요 사이에 이제 여기서 볼트 같은 걸로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고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유격이 존재를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M6 볼트로 체결을 한다. 그러면 이 볼트의 외경이 6인데 이 볼트가 껴지는 요 주변의 나사 홀은 KS 규격상으로는 보통이 6.6이에요. 6.6이면 0.6이 더 크잖아요. 0.6이 더 크니까 0.6의 위치가 잘못 조립될 수가 있어요. 0.6의 여유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볼트, 우리가 체결할 때 쓰는 체결용 도구로는 위치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아래쪽 판에다가도 홈을 내고 위쪽 판에도 홈을 내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블록을 하나 껴넣는데, 이 껴넣는 블록을 이제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의 위치들은 이제 공차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게 되면 얘가 부착되는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공차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키만 있냐? 키만 있지는 않고요. 핀도 있습니다. 핀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이제 그냥 핀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핀은 이제 여러 가지 다 핀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다울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위치의 기준을 잡아주는 걸 다울핀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핀 두 가지가 있는데, 키하고 핀 가지고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핀을 가지고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건 엄밀히 따지면 특성이 좀 달라요. 키하고 핀의 특성이 다른데, 키 같은 경우는 이게 형태를 보면은 사각 블럭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럭이 있으면은 이 기다란 쪽을 기준으로 요 좌우의 위치를 결정 지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키가 길게 나와 있는 쪽으로는 홈 자체를 이거보다 더 길게 이렇게 홈 자체를 파버리기 때문에 얘가 이 키의 길이 방향으로는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XY축이다라고 한다면 방향적으로는 X축이면 X축, Y축이면 Y축 한 개 축의 위치밖에 결정을 못 지어줘요. 대신에 키는 그거 말고 하나 더 결정을 해주는 게, 키는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는 상태로 껴지다 보니까 각도를 결정 지어줄 수 있습니다. 각도도 틀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키가 위치 결정을 할 때 갖는 특성이에요. 그럼 만약에 핀이라는 건 그냥 동그란 구멍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멍의 위치로 타이트하게 잡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원형이기 때문에 X축 위치나 Y축 위치나 모두 다 잡아줍니다. 즉 두 개의 축의 위치를 다 잡아줄 수 있어요. 두 축의 위치. 핀은.
대신에 얘는 원형으로 이렇게 껴지기 때문에 각도를 못 잡습니다. 핀의 경우는 각도를 고정시키지 못해요.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위치 결정 용도로 사용을 할 때 핀과 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장점을 취하냐인데, 대신에 이제 핀 같은 경우는 요 각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핀 구멍을 2개를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핀을 2개를 써가지고 위치를 잡아주면 각도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축이 이제 하나 축밖에 못 잡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2개 축을 다 잡고 싶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키를 2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해가지고 2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공성을 따질 때 키가 어려워요. 가공이 이게 길게 홈으로 저 긴 사각 홈을 내줘야 되니까 키 쪽이 가공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핀 쪽은 드릴 같은 걸로 구멍만 뚫어주면 되기 때문에 가공성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 결정을 할 때는 핀 2개를 써서 위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여기서 키를 써서 위치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이제 키를 가지고 위치 결정을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키를 가지고 위치 결정을 해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핀으로 돼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좀 작아요. 작은데 위치를 결정 지어주면서 결정된 위치에서 이제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내가 결정된 위치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이 강하다. 그래서 핀이 부러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위치를 결정해주는 저 장치 자체가 높은 하중을 버텨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키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 결정을 할 때 그냥 위치 결정만 해주고 걸리는 하중은 낮다 그러면 핀을 사용을 하고, 위치 결정을 해주면서 그 위치 결정 해준 부속 자체가 높은 하중을 견뎌야 된다 그러면 키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접하는 거는 이제 위치 결정용 키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순히 위치 결정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주느냐, 어떤 이제 동작 아니면 운동 에너지 같은 거를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던 문제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 어떤 동작을 전달해주는 겁니다. 동작을 전달해준다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 가운데 축이 있어요. 회전축. 일반적으로 회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회전축이 있는데, 이 회전축을 회전시키려면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요 스포 기어가 돌던가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V벨트가 돌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돌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전축하고 회전축에 붙는 이제 V벨트라든가 기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부품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껴지느냐, 구멍식으로 가공돼서 껴집니다. 구멍식으로. 그러면 구멍식으로 가공됐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원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원형 구멍이 뚫리고 이 원형 구멍에 이렇게 원형 샤프트가 껴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원형으로 뚫어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요 원형 구멍에 내가 원형 샤프트를 꼈다.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축과 바깥쪽에 있는 하우징 사이에 이 구멍으로 껴졌는데 이 사이에서 동작, 바깥쪽이 돌았다. 그러면 안쪽도 같이 돈다라는 걸 뭘로만 정의해줘요? 요 면이 닿아 있는 마찰력으로만 전달이 돼요. 마찰. 근데 마찰력으로만 전달이 되게 되면 힘이 이 마찰력보다 커져버리면 뭐가 나냐면 슬립이 일어납니다. 슬립. 미끄러져 버리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축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전달해주는 경우는 슬립이 나버리면 뭐예요? 불확실성이잖아요. 항상 돌아야지. 저렇게 슬립이 나버리면 언젠 돌고 언젠 안 돌고, 근데 그 언제 돌고 안 돌고도 복불복이야. 마찰력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계를 믿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돌리면 무조건 돌아야 되고 안 돌면 무조건 안 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원형으로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이제 평평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면이 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구멍을 뚫어주려면 이제 어떻게 뚫어줘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동작을 전달한다 그러면 구멍을 사각으로 뚫어줘야 된다. 그리고 축도 사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축을 사각으로 만드는 건 쉬워요. 축을 사각으로. 왜냐면 원형으로 가공된 축에서 사각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면을 치고 바깥쪽에서 면을 치고 이렇게 쳐주면 사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축을 사각을 만드는 건 가공을 더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가능해. 그러면은 원형으로 마찰무 가지고 등력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각 구멍에 사각형을 끼는 게 더 좋으니 모든 구멍을 사각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축을 사각으로 만드는 건 쉽지만 구멍을 사각으로 만드는 건 어렵다 이거지. 그럼 이제 구멍을 사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이렇게 완전하게 사각으로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각하고 중간에 필렛, 사각, 필렛, 사각, 필렛, 직선, 필렛. 그래서 내귀퉁이에 둥글기를 주면 돼. 둥글기. 대신에 이거 가공하기 힘들어요. 둥글기를 주면은 가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필렛의 반지름과 동일한 원형 드릴 같은 거를 갖고 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드릴이 아니고 이제 밀링에 부착되는 이제 보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보링 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찌됐든 요 사각 내가 이제 구사하고자 하는 사각에서 한쪽 귀퉁이를 둥글게 해준 요 필렛 값과 동일한 값의 밀링 툴이 필요해. 그리고 이 밀링 툴로 사각으로 이렇게 안쪽을 긁어내면서 조금씩 파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각으로 긁어내면서 한 1mm 깎고 한층 내려가고 1mm 깎고 한층 내려가고 1mm 깎고 한층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가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가공 자체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원형 구멍이면 이 구멍 직경과 동일한 드릴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회전시켜서 쭉 밀어버리면 돼. 그러면 가공이 끝나. 그래서 가공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완전한 정사각을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원형을 4개를 더 파요. 그래서 이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밀링 툴을 갖고 와서 여기 구멍 한번 뚫고 여기 구멍 한번 뚫고 여기 구멍 한번 뚫고 여기 구멍 한번 뚫어준 다음에 이 안쪽을 이렇게 긁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뾰족하게는 안 돼요. 어쨌든 뾰족하게는 안 되니까 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내서 한 번씩 더 터쳐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개념하고 같습니다. 여기 필렛 이렇게 주는 개념하고 차이는 없어요. 단지 이제 끝단 처리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같은 개념인데 요거 방법이 있고 난 이거 싫다. 끝에 이렇게 바깥쪽에 원형이 남는 것도 싫고 여기에 필렛이 들어가는 것도 싫고 난 진짜 완전하게 사각형으로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방전 가공. 자, 방전 가공은 어떤 거냐? 쇠를 이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구멍을 사각으로 뚫고 싶은 구멍 안쪽에 이제 그 녹을 수 있는 이제 전기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제 쇠를 녹일 수 있는 이제 매제를 두고 이제 여기서 쇠를 조금씩 녹여가지고 한 층 내려간다는데 이거는 금액도 워낙 비싸고 방전 가공은 금액도 워낙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가공 시간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뭐 필렛을 준다든가 아니면 요렇게 깎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원형 구멍 하나 가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가공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올라간다. 비용도 올라가고 시간도 더 걸린다라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거기서 방전 가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비용은 요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든다. 여러모로 이제 사각 구멍은 아니다 싶은 거죠. 사각 구멍은 아니다. 근데 저 회전체에서 사각 구멍을 꼭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각 구멍을 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체가 고토크, 높은 토크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토크가 높은 경우, 회전력이 되게 센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사각으로 가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기다 키를 껴가지고 동작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사각으로 가공을 하고 방전 가공이 필요하면 방전 가공도 하고 그래가지고 축도 사각으로 가공하고 그래가지고 껴가지고 돌려줘야지
높은 토크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높은 토크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원형으로 가공을 하고 이렇게 비싼 방법을 쓰지 말고 이 원형 가공된 곳에 키라는 것을 적용을 하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형으로 가공된 곳에 키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형으로 가공된 곳에 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일단 요 축에 이제 키 블럭을 이렇게 껴 넣어야 돼요. 일단은 축에 키 블럭을 껴 넣는 거예요. 그럼 키 블럭을 껴 넣으려면 이 블럭이 이렇게 껴질 수 있는 키에 요 홈이 하나 파져야 되는데 이게 키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이 형태다.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 키홈을 내려면 얘도 똑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사각을 얘기를 할 때 끝에 이렇게 필렛을 주든가 아니면 사각이 있는데 이렇게 원형 있으면 이제 여기 반지름하고 똑같은 툴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긁는다 그랬잖아요. 얘는 똑같아요. 얘는 키가 있으면 키에 여기 반원 있잖아요. 요 반원의 지름과 똑같은 밀링 툴을 갖고 와서 이제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긁어요. 긁으면서 이제 조금씩 밑으로 파먹어 내려가요. 그런 식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키홈이 가공이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사각 블럭식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구멍하고 똑같이 생긴 키홈 구멍하고 똑같이 생긴 위에서 보면 이제 사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둥글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키를 갖고 와서 이제 요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낀다 이거예요. 축에다가 껴놓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구멍 있는 쪽은 키가 이제 일단 키의 모양이 요대로 들어가니까 요 모양 키 여기다 똑같이 가공해야 되는데 축에다 가공을 할 때는 이게 바깥쪽이니까 밀링 툴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공이 가능한데 구멍에는 안쪽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가공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가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설사 그게 가공이 가능하다가 안쪽에 가공이 가능하다 그래도 축에다가는 내가 이제 위에서 축 바깥에서 이제 블럭을 요렇게 이게 여기 있을 때 하면 안 되는데 요렇게 좀 빼놓고 요 위에서 요렇게 키 블럭이 있으면 여기 홈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축에다 얘를 껴놓고 나면 구멍은 뭐예요? 이쪽에서 구멍에다 얘를 밀어 넣어야 되잖아.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 있는데 중간에다가 키홈의 길이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요렇게 팠다. 요렇게 딱 맞춰서 팠다. 이렇게 파는 게 가공해가지고 팠다. 그러면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얘를 못 껴요. 키는 여기 이미 축에 껴져 있는데. 그러니까 키를 축에 껴놓게 되면 이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튀어나온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 구멍을 어떻게 끼냐고. 못 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를 끼기 위해서 얘는 구멍에서 이 키 방향 쪽을 완전히 다 이렇게 파버려요. 통째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지 않고 통째로 파버린다고.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낀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이제 키홈을 끼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던 곳에 이렇게 블럭이 가고 블럭이 껴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축이 돌면 이 축과 얘는 요 홈에 의해서 평면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축이 돌면 여기 껴져 있는 키는 무조건 돌아야 돼. 그러면 구멍이 갖고 있는 바깥에 있는 요 요소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이렇게 평면으로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돌면 이 벽이 이 구멍에 있는 벽을 밀어가지고 얘도 무조건 돌 수밖에 없어. 즉 전달되는 동작이 1대1이 될 수밖에 없어. 얘가 한 바퀴 돌면 축이 한 바퀴 돌면 얘도 무조건 한 바퀴 돌아야 돼. 왜? 이 블럭의 위치가 달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운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고토크일 때는 쓸 수 없는 게 이게 키홈이 중간에 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키 블럭이 깨지겠지. 고토크를 쓰면.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각으로 방전 가공을 내리든 해가지고 사각형에 이제 구멍을 만들어서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작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회전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키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키가 해주는 역할은 정밀한 위치를 고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물체의 운동력을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준다. 요 두 가지죠. 자,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주면서 요거까지 설명할 때 벌써 20분이에요. 해주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키의 종류가 나옵니다.
키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이제 시험 때 제공받는 KS 규격표의 내용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평행 키라는 게 나옵니다. 평행 키라는 게 나오고 이제 키옴 이렇게 가로치고 써 있는데 이제 여기 정의되어 있는 요 표라든가 이제 요 내용들은 KS 규격상의 키홈에 대한 내용이에요. 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 이제 살짝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키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키의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 이 형태가 요렇게만 있지 않아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저거밖에 없어.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이제 무슨 키다? 평행 키다. 평행 키라는 게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KS 규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반달 키라는 게 나옵니다. 자, 평행 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사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반달 키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달의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원? 솔직히 말하면 반원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중심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반원이 안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어쨌든 반원 비슷하게 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달키라는 게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 더 내려가면 예, 반달키에 적용하는 축의 지름 이런 게 나오고요. 더 내려가면 이렇게 배어링으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 부분이 나오면은 진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키 쪽만 오면 이제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강사분이 이제 문의를 합니다. 저한테. 저는 이제 교육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계신 강사님한테도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강사한테도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뭐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그 강사들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는데 어떤 문의가 오냐면 이제 이 키 쪽이에요. 키 쪽을 했는데 이제 딱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시험에는 평행 키밖에 안 나오잖아요. 반달 피가 나오는 적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자격증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에서 반달 키 나오는 걸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분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예제를 별로 많이 안 풀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봤을 때 지금 혹시 예제집 갖고 계시면 예제집을 한번 예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봐요. 거기에 한 문제 정도는 최소한 반달 키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에도 반달키는 분명히 시중 팔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반달키라는 게 분명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 강사분은 제대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짧게 공부하고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운 좋게 합격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그냥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 취직해가지고 설계하는데 써먹거나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공부한 양이 적기 때문에 이분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데 가르치긴 누굴 가르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강사로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 학생들한테 되게 제가 알고 있기로 되게 잘난 체 하면서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해요. 이런 분들한테 솔직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좀 불안하기는 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한테 제대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반달키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KS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규격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시험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두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래도 몰라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규격표 이거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자주 안 나오잖아요. 자주 안 나오는 거 왜 따져요? 물론 자주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일단 반달키가 평행키보다 자주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평행키가 더 자주 나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난 평행키에 전념을 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운이 더럽게 없게 내가 시험 볼 때만 반달키가 나왔다. 그 얼마 안 나오는. 운빨에 맡기겠다라는 건가, 시험을?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운빨에 맡긴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결국 그럼 뭐야? 실무 가서 반달키를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야. 실무에서 반달키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결국 실무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본인이 공부한 거밖에 못하는 거니까 한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무를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취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이 최소한 시험 때 제공되는 이 KS 규격표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내용은 다 알아야지. 어떻게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알아야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 제 공부해야 될 거 많고 외울 거 많아가지고 이제 요령을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인간이 강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전 물론 이제 제가 전화로 이제 그런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참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 속마음은 뭐냐면 이 새끼를 강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 새끼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새끼는 선생이 아니에요. 강사가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강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KS 교육표에 나와 있는 거에 경중을 다뤄요. 강사라고 하면 이 KS 교육표에 있는 모든 요소를 난 학생들한테 모두 다 알려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거는 빼도 되잖아요. 그게 질문이에요. 난 그게 질문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그걸 질문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 이거 내주지 마세요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잖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나는 안 나온다고 칠 테니 너 이거 시험 문제에 내지 마. 저한테 협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따라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시험 문제 전 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딴 소리 하는 강사분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분명히 저는 얘기할게요. 다른 시험 문제 출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런 전화를 받는 순간 뭐 하냐면 그 선생님이 안 가르치겠다고 선언한 것들만 골라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저라면. 전 진짜 그렇게 해요. 특히 그 선생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는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네가 안 나온다고 얘기한 것들만 난 골라서 내줄게. 저라면 시험 문제 그렇게 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평행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보면 생크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키는 아닌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 이 생크라는 게 원형 축을 사각으로 가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크라는 것도 사각으로 가공할 때도 축 직경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직경이 얼마일 때 요 생크 K값을 얼마를 가공해라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을 사용하라는 게 고토크를 사용하는 너트런너, 볼트를 잠궈주는 축, 그런 것도 자동으로 잠궈주는 축, 너트런너 같은데 사용되는 생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 치수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 구멍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생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이제 KS 규격표에는 이제 평행키 하고 반달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KS 규격에 가보면 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렇게 두 가지만 있지는 않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KS 규격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KS 규격표 어떤 이제 종류의 이제 키들이 있는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